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금요일 손상대 TV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선관위의 공개 시연회가 있은 직후 분명히 기레기 언론들이 선관위의 공개 시연을 두고 4.15 부정선거의 모든 의혹을 덮어버릴 것이다. 제가 수차 예고를 했었는데 현실이 됐습니다. 선관위의 공개 시연 후 하루도 되지 않아서 선관위의 공개 시연이 마치 모든 의혹을 해소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선관위가 무언가 굉장히 큰 일을 한 것처럼 보도까지 하는 일부 언론들도 있습니다. 우선 MBC를 보면 이러면 믿겠습니까? 개표장비 뜯는 선관위라는 이런 타이틀로 메인 뉴스에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봐도 과거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공개 시연회는 몇 번 있었지만 선관위가 장비까지 뜯어서 보여준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라며 어제 선관위의 공개 시연이 마치 선관위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야,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겨레 신문도 어떻게 더 증명할지 알려달라. 투표지 분리기 분해한 선관위, 이런 타이틀로 보도를 하고 이날 시연에서 투표지 분리기를 직접 분해해 외부 통신과의 연결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재차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선관위 유훈옥 선거 이과장은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선관위가 모든 의혹을 다 해소시켜준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쏟아낸 어제 시연과 관련한 보도 중에 주요 방송과 신문의 보도 형태를 한 10여 개만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일이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선관위 투개표 공개 시연, 선거 부정 불가능 MBC. 선관위 부정선거 반박 시연회, 민경욱 선관위가 여론조작 KBS. 선관위 투개표 모든 과정 시연, QR코드 비밀도 공개 JTBC. 선관위 28일 사전 투개표 시연회 개표 조작설 공개 검증 TV조선. 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선관위 부정선거 반박 시연회 연합뉴스. 중앙선관위 사전투표 개표 직접 시연 선거 부정 불가능 YTN. 선관위 투개표 기계 해체까지 실수 있었지만 조작 불가 뉴시스.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해소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 뉴스원. 선관위 빨리 재검표해 진실을 밝히고 싶다 조선일보. 선관위 30만 명 가담한 곳은 조작 불가능 투개표 과정 시연 중앙일보. 선관위 무선통신으로 조작 불가능 투표지 관리는 허점 드러내 동아일보. 선관위 투개표 시연하며 30만 명 가담해야 부정선거 가능 국민일보. 어떻게 더 증명해야 할지 알려달라 투표지 분리기 분해한 선관위 한겨레. 선관위 부정선거 불가능 시연회 열고 민경욱 주장 조목조목 반박 한국경제. 선관위 오늘 투개표 공개 시연회 부정선거 의혹 직접 반박 서울신문. 자, 이게 한 신문이 여러 개 보도를 쏟아낸 데도 있고 한국경제 같은 데는 막 여러 개 쏟아냈어요. 그 중에 몇 개만 지금 뽑아서 이렇지 도배를 했습니다. 자,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언론들이 선관위의 입맛대로 보도를 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관위는 자신들이 자신 있는 것만 시연을 통해서 밝혔고 그것을 보고 뵙게 되는 언론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사전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몰랐던 것입니다.
만약 선관위가 자신들이 보여주는 그 시연회가 떳떳했다면 유튜브 방송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내로라 하는 IT 전문가 및 법조인들의 출입을 왜 막았겠습니까? 그동안 드러난 의혹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해소할 생각이 있었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들을 초청해서 확실한 시연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적 의문을 해소시키는 게 이 지상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유튜브와 IT, 법조인들만 차단했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선관위의 시연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측의 궁금증을 하나도 해소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의문만을 증폭시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관위의 자체적인 공개 시연은 그 누구도 요구한 적 없고 그 시연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선관위가 스스로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가져온 모든 투개표 기계 장비들에 대해서 선관위 빼고는 인정하지 못하는 장비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제 민경욱 의원이 선관위의 자체 공개 시연을 놓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놓고 한 달 뒤에 엄마 앞에서 운전 시연을 하느냐고 비판을 했었는데 이건 한 달 뒤에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음주 측정기 자신이 준비한 것으로 하는 것과 딱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음주 측정도 한 달 뒤에 하는 것을 넘어서 음주 측정기조차도 자신들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음주했다고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공개 시연을 마치 자신들의 억울한 누명을 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에 기레기 언론들은 동조를 하면서 선관위를 또다시 비호노해주는 보도만을 일삼은 것입니다. 조금만 공부를 했으면 선관위가 답도 못할 이런 질문들이 천지인데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게 뭐가 의혹인지 답변하면 지켜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이것도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된 게 저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예상한 그림에서 단 1도도 벗어나지 않고 선관위와 언론들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저는 어제 선관위의 공개 시연 중에 가장 의의가 없었던 것은 바로 QR코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막대 코드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물었더니 그건 얘기 안 하고 뚱따지 같은 대답만 했던 겁니다. 제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투표지 분류기에 박힌 QR코드 장비가 아니라 선관위가 쓰고 있는 QR코드 해독기를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해명하기 위해서 만든 투표지 QR코드에 31자리가 아니라 52자리 이상이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선관위는 QR코드의 사용에 대한 그 법적 근거를 밝혔어야 하는 것입니다. QR코드의 52자리는 QR코드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풀어야 할 2번 문제에 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QR코드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가장 먼저 풀어야 될 문제 1번은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에서 QR코드를 사용했느냐 이겁니다. 거기다 투표지뿐만 아니라 개표 상황표에도 쓰지 않았습니까? 선관위가 왜 1번 문제는 안 풀고 2번 문제만 풀고 나서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 안 풀어놓고 나는 풀었다가 주장하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게다가 지금 4.15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날은 5월 28일이 아니라 4월 15일입니다. 왜 우리가 그냥 부정선거도 아니고 꼭 앞에 4.15를 붙여서 4.15 부정선거라고 말하겠습니까?
바로 그날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5월 28일 시연회에 부정이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4월 15일에 부정이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5월 28일 공개 시연을 가지고 4월 15일에도 부정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저는 이보다 더 논리 비약적인 말이 어디 있겠냐고 묻고 싶습니다. 마치 도둑이 경찰에 잡혀서 나는 5월 28일 도둑질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4월 15일도 똑같이 도둑질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선관위는 논리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제발 논리적인 척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건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으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당신들 머리 꼭대기 올라앉았어요. 다수의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혼자서만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하면 해결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두 말 세 말 하지 말고 4월 15일 투표지와 투표함 그리고 QR코드 그리고 그 해독기를 가지고 직접 인정해보라는 겁니다. 왜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합니까? 그러고서도 선관위는 어제 공개 시연을 두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서 국민 화합을 도모하였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4.15 총선에 관련한 갈등을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선관위가 갈등을 봉합해서 국민 화합을 도모하였다는 말, 아이고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QR코드를 쓴 장본인이 바로 선관위입니다.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기계장치 가지고 개표하지 말라고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계장치를 사용한 장본인들이 바로 선관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투표지 봉인지와 투표지 관리 부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적들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도 하지 않고 이번 총선에도 개판으로 관리한 것이 바로 선관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선관위가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 국민 합을 도모하려 했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선관위가 정말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싶으면 4월 15일에 나는 모든 투표지와 QR코드를 까십시오. 더 나아가 국민 합을 도모하고 싶으면 QR코드와 투표지 분리기와 같은 기계장치들을 안 쓰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십시오. 누차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선관위는 국민들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겁니까? 그래놓고도 자기들이 가장 억울하답니다. 선관위는 제발 감정에 호소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주권을 다루는 기관이 감정에 호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억울한 건 선관위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서 떵떵거리고 있는 그 선관위를 바라보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 국민들입니다. 하라고 한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나서 억울하다는 식의 태도, 이게 바로 쌍팔년도 감성팔이에 불과한 겁니다. 장난질 그만하시고 4월 15일에 행해진 투표함과 투표지 그리고 QR코드 모조리 까십시오. 그러면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출입을 안 시켜줘서 할 수 없이 손상대 TV가 선관위의 QR코드와 관련한 질문을 5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거 답변 못하면 선거 무효입니다. 절차상 하자 법적으로도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같은 기자들이 질문을 지금부터 정하는 거면 이렇게 해야 돼요. 빼도 박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선관위는 이번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용지 QR코드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합법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불법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야 돼요. 합법이라고 하면 이제 법적 근거를 들이대야 되는 것이고, 불법이라 하면 더 이상 물어볼 거 없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으면 투표는 무효니까. 둘째, 선관위가 올해 1월 10일 국회에 QR코드 사용 근거를 명시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QR코드를 사용한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 그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법을 저질렀음을 자인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1월 10일 국회 QR코드 사용 근거를 명시하는 법 개정을 촉구한 거 보면. 셋째는 선관위는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1년 번호는 바코드, 바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 이런 형태여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을 어겼다고 보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의 자의적 판단으로 실행에 옮긴 것입니까? 이걸 밝혀보십시오. 분명히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1, 2차 바코드가 헷갈리지 않게 QR코드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이것이 불법인 경우 공직선거법 제179조 1항에는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사전투표용지가 무효가 되는, 결국 사전투표도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다섯째, 선관위는 이번 시연에서 QR코드 사용과 관련해서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문구로 바꿔주길 희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결국 불법을 자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질문을 이렇게 해야 선관위가 똥줄 탈 것이 아닙니까? 무엇보다 선관위를 향한 모든 의혹이 어떻게 불필요한 논쟁이 됩니까? 선관위는 아무도 의혹 제기를 하면 안 되는 무소불위의 국가기관입니까? 선관위를 향한 모든 논쟁은 불필요한 논쟁이 되는 겁니까? 선관위를 향한 의혹 제기는 매 선거마다 발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선거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런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선관위는 그 논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게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게 선관위가 아니라 선관위를 향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선관위를 믿지 못하느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너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항상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선관위가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선관위를 향해 개선하라는 목소리를 내는 쪽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투표한 데 대한 의문이 있으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선관위는 자신들의 모든 의혹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주장을 하고 자신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수다, 오류다, 오해다, 착오다, 이런 단어들을 꺼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진작에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았으면 되는 일을 선관위가 떡하니 버려놓고도 도대체 뭐가 잘났다고 공개 시연을 하면서 감성팔이까지 합니까? 이러니까 제가
열이 받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어제 선관위의 공개 시연 자리는 억울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죄를 진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안 하더니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는 게 어떻게 억울할 수 있습니까? 안 하겠다는데 막 하라고 하면 억울하죠. 하라고 할 때는 안 해. 하지 말라는 게 또 해. 거기다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투표지 분리기와 QR코드를 써놓고서 어떻게 선관위가 이렇게 뻔뻔하게 억울한 듯이 공개 시연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선관위가 국민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은 공개 시연이 아니라 그동안에 선관위가 보여준 투표지 관리 부실에 대한 사과와 책임, 그리고 그 매 선거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투개표 기계장치와 불법 QR코드 사용에 대한 해명과 대국민 사과, 그리고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국민 세금을 받아먹으면서 살고 있으면 누구 말을 따라야 됩니까? 국민이 하라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조혜주 돈으로 당신들 월급 주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당신들의 월급을 주고 있는 겁니다. 착각 속에서 살지 마십시오.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선관위는 자신들이 할 도리는 다 했다는 식으로 나올 것이고, 언론들은 마치 선관위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인 보도를 해댈 겁니다. 그러면 통합당 내에 누구와 누구는 민경우 의원을 향해 또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나아가 선관위의 공개 시연을 두고 몇몇 유튜버들은 선관위의 공개 시연이 모든 것을 증명한 듯이 떠들어댈 겁니다. 안 봐도 뻔한 그림 아닙니까? 선관위가 어제 벌인 공개 시연은 앞으로 있을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모든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일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선관위 얘기를 하면 신빙성이 떨어져 않을 수 있어요. 딱 언론 핑계를 댑니다. 이 보십시오.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가짜 뉴스를 받아 적은 언론이 문제예요. 근데 그걸 분명히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겁니다. 이 프레임 이미 우린 다 읽었습니다. 공개 시연이라는 형태로 모든 것을 증명해냈다는 이 꼼수를 우리는 이미 시연 전에 알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논리적인 곳이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의 공개 시연이 얼마나 논리 비약적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선관위의 공개 시연을 두고 신뢰하는 듯한 판결을 내린다면 이제는 정말 사법부가 100% 망가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꼴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선관위 해명 중에 여전히 의구심이 가는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먼저 투표지 뭉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째, 관내나 관외를 불문하고 사전 투표 용지가 접히지 않는 상태로 발견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관내 투표의 경우 접지 않고 해석용 봉투에 담는 것이 선관위로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핑계 되겠죠. 저쪽 통에 담아야 될 거 이쪽 통에 담아서 그런다. 이제 그런 얄팍한 핑계 같은 거 대지 마십시오. 둘째, 실제 경기 구리시 선거구 사전투표 상자에서 일변을 찍은 투표지가 뭉치로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 투표지를 국민 앞에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겠죠. 못하겠지. 그것만 딱 까면 쟤한테 들어온 제보가 있기 때문에 뒤져본 거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못 가지. 다음은 무선통신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무선을 사들인 것이 선거 장비, 그렇게 조달청거 입청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도대체 무선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한 것입니까? 둘째, 조달청 입찰 자료를 보면 관련 기업들의 투철률이 99% 이상, 심지어 100%도 있는데 이것은 선관위가 말하는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의 계약을 한 입찰 비리가 아닙니까?
셋째,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조달청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LG U+에서 선거용 유무선 통신 장비를 사들였지만 하이웨이 장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하이웨이 장비 없다는 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넷째, 선관위는 사전투표 통신망은 인터넷과 단절된 폐쇄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어제 통신장비 내가 직접 탈거했다고 말한 선관위 여직원의 말은 헛소리였습니까? 다음은 봉인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선관위는 참관인 투표 과정에 교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투표 개시 때 투표함 양옆에 붙이는 봉인지 2개와 투표가 끝난 뒤 투표함 맨 위에 붙이는 봉인지에 참관인 서명이 다를 수 있다. 봉인지가 뜯길 경우 다시 붙여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참관인 서명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해명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나갑니다. 첫째, 이번 선거에 유독 훼손된 봉인지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둘째, 개표장에 도착한 사전투표함의 경우 아예 봉인지가 없는 것도 있는데 이건 그럼 왜 그런 것입니까? 셋째, 봉인지에 참관인 서명이 다를 수는 있다지만 그럼 왜 같은 사람의 필체가 다른 봉인지가 나오는 겁니까? 넷째, 투표함이 아닌 삼립 빵박스 같은 이런 박스 봉인의 경우도 도장이 반쯤 찍히거나 중복 도장이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바로 진짜 따져 물을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어제 시연에는 의혹을 제기하는 우리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모두 쏙 빠져버리고 자신들이 유리한 것만 골라서 답변하는 꼴이 됐습니다. 시연에 진짜 문제가 된 그 투표소에 선거 장비나 그 투표지 이런 걸로 하지 않는다면 100번 1000번을 해도 나올 턱이 없죠. 이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제 계속 지금 발생하는 이 일을 보십시오. 문재인의 형님이라고 하는 성철의 선거 캠퍼스 선대본부장의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법원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다 풀어주고.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는 2천만 원이 담긴 골프공 박스 4개를 전달할 당시에 바로 그 자리에 송철호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돈이 선거 캠퍼스 선대본부장에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송철호에게 흘러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대본부장과 송철호가 입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부정선거 의혹도 이와 마찬가지의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법원의 꼬라지 어쩌면 이미 입을 맞췄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저거들은 다 풀어주고 우파들은 불러다 조사하고 집어넣을 생각만 하는 이 꼬라지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법원조차도 부정선거 의혹 없다. 이 결론 내리기 위한 지금 퍼즐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음 주부터 한 20회 정도 연재로 한번 수치를 갖고 한번 싸워볼 생각입니다. 선관위가 어떤 답변을 하는지. 제발 법원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본다면 논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부정선거와 관련된 정보와 전문가들의 의견 차고도 넘칩니다.
말도 안 되는 자의적인 공개 시연으로 모든 의혹을 덮어버리려는 선관위와 같은 길을 대한민국 법원은 절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직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우리 법원이 국민 앞에 보여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법원이 권력을 쫓는지 국민을 쫓는지 이제 그 시험대가 가까웠습니다. 자, 손상재 TV에서 그동안 아껴두었던 마지막 선관위가 꼼짝 못할 이런 분석 자료를 다음 주부터 10회가 되든 20회가 되든 30회가 되든 매일같이 한번 쏘아대볼 판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홍보하셔서 우리 승리를 이끌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후 7시 오방생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